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남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PYSR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Three Things Everyone Should Know About Vision Transformers 라는 논문으로 ECCV의 2022년도에 소개되었던 논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오버뷰부터 시작을 해서 Parallel Vision Transformers, Fine Tuning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다음에 Patch Pre-Processing with Masked Self-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clusion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버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어떻게 하면 비전 트랜스포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근간이 되는 비전 트랜스포머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이클리어 2021년도에 소개되었던 논문 개념이고 NLP에서 소개되었던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적용해서 이미지 인식 및 처리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였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한 후에 이를 NLP의 단어처럼 취급해서 각 패치의 리니어 임베딩을 순서대로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넣어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비전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모듈이 패치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중요한 피처를 추출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2023년 12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VIT의 논문 사이테이션이 26,433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비전 태스크의 백본으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정말 간단한 프로세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input 이미지 x가 h 곱하기 w 곱하기 c의 차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미지를 p 곱하기 p 크기의 패치 n개로 분할해서 패치 시퀀스 n 곱하기 p 제곱 곱하기 c 차원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레이너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각 패치를 플래트넘 벡터의 D차원으로 변환한 후에 버트의 클래스 토큰과 유사하게 클래스 토큰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또 포지셔널 임베딩까지 더해서 이를 바닐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는 게 스텝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3로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클래스 임베딩에 대한 아웃풋인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해서 이를 MLP 레이어에 통과한 후에 이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프리트레이닝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논문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간단하고 쉬운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레지듀얼 블럭을 시퀀셜하게 처리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패러럴하게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실험으로 이제 패러럴하게 진행했을 때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이어 레졸루션을 가진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파인 튜닝을 할 때 풀 파인 튜닝 대비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하더라도 성능 감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 실험 결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존 패치 임베딩 방식에서 보다 바닐라 트랜스포머에 유연하게 접목이 가능하고 BERT와 같은 패치 마스킹 전략을 채택하는 모델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게 독립적으로 패치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HMLP라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Parallel Vision Transformer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는 시퀀셜하게 배치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파이토체 nn.시퀀셜을 기반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그 값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블록에 있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값을 주고 그 값을 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주는, 이렇게 시퀀셜하게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위스를 크게 하거나 뎁스를 크게 해야만 그 성능이 엄청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는 곧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또 연산량이나 피크 메모리 유스지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시퀀셜하게 배치하지 말고 패러럴하게 브랜치를 배치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시퀀셜하게 배치하지 말고 패러럴하게 브랜치를 배치해보자의 아이디어를 얻은 게 파넷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그 개념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파넷은 기존 VGG 스타일 블록을 기반으로 패러럴 브랜치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던 논문인데요. 파넷에서는 패러럴 브랜치를 통해 서로 다른 레졸루션의 피처들을 처리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 시퀀셜하게 처리한 모델들과 비슷하게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뎁스를 가져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넷에서 제안되었던 그 VGG 스타일 블록 기반의 그 패러럴 방식을 이어받아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더 심플하고 패러럴하게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에 앞서 기존의 방식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과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통과해주는 이러한 시퀀셜하게,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다 레지듀얼 커넥션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이제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제한되는 패럴라이징 VIT의 경우 어떻게 그 패럴라이징을 진행하고 있냐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들끼리,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들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들끼리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병렬 처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이제 동시에 계산돼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줘서 요거끼리 또 그 연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퀀셜하게 연산을 했을 때랑 패러럴하게 연산을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먼저 시퀀셜하게 진행했을 때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 1개, 2개,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1개, 2개, 이제 두 쌍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경우 이제 블록 2개가 있어야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두 쌍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제안하는 패럴라이징 VIT의 경우에는 한 가지 블록 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 레이어랑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 두 쌍이 한 가지 블록에서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뎁스 자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개의 블록 안에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병렬 처리량은 2배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시퀀셜하게 진행했던 그 아웃풋과 이렇게 패럴라이징 VIT를 통해 나오는 그 아웃풋 자체가 수식적으로 이퀴벌런트 한가에 대한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이게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그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식을 보시면 여기 R에 해당하는 게 레지듀얼 블럭을 의미하는데, 요 R'(x 더하기 RX가 이제 R'(x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이 말이 뎁스가 깊어질수록 레지듀얼 블럭 RX에 해당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게 돼서 결국 이 R'(x 더하기 RX가 점점 RX의 영향이 미비해져서 결국엔 R'(x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퀀셜하게 진행했던 아웃풋과 패럴라이징을 한 아웃풋이 이제 수식적으로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윗부분에 있는 게 시퀀셜한 부분이고 시퀀셜하게 연산을 진행했을 때의 수식이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패럴라이징을 했을 때 진행되는 수식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XL 플러스 1과 XL 플러스 2가 여기 밑에 있는 XL 플러스 1, XL 플러스 2와 이제 실제로 동일한 값은 아니고, 이게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 값들 자체가 이제 비슷하다,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코드로도 한번 뜯어봤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시퀀셜하게 처리했던 요거 포워딩 영상 같은 경우는 TIMM 라이브러리에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포워딩 부분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어텐션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 스케일, 드롭 패스를 한 다음에 이제 또 노멀라이제이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 스케일, 드롭 패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시퀀셜하게 구성을 했다면, 여기 밑에 있는 패럴라이징 VIT의 경우 여기 보시면 어텐션 레이어가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뒷부분에 어텐션 레이어가 또 별도로 한 개 더 있어서 어텐션 레이어는 어텐션 레이어들끼리 결제를 연산을 해주고, 이 값을 또 이 MLP, 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들끼리 또 계산을 해서 이제 패럴라이징 VIT를 구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패럴라이징 VIT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해서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컴플렉시티, 즉 동일한 수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브랜치 개수의 영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VIT 베이스 12 곱하기 2의 경우 VIT 베이스 24와 동일한 수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 수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기존에 24개가 있었다면 이거를 이제 패러럴하게 진행했을 경우 12개의 블록으로 구성하면은 이제 동일한 수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 수가 갖게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경우 파라미터의 수와 플롭스가 동일한 세팅으로 설정을 해놓고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실험에서는 시퀀셜 VIT 스몰 60 곱하기 1이랑 패러럴 VIT 스몰 30 곱하기 2 그리고 패러럴 VIT 스몰 20 곱하기 30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브랜치가 두 개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브랜치를 3개 이상으로 구성했을 때는 성능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모두 시퀀셜, 즉 브랜치가 1일 때보다 패러럴하게, 특히 브랜치가 2일 때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아 패럴라이징 VIT를 통해서 레이어를 충분히 깊게 쌓을 수 있으며 학습도 더 잘 수렴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위스와 패럴라이징 프로세싱에 따른 성능 영향의 확인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를 24개로 고정한 다음에 위스와 패럴라이징의 영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여기 VIT 라지 24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케일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레이어 스케일은 이미지 트랜스포머에서 뎁스를 늘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인데요. 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각 레이어의 출력값에 대해 채널별로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방법론이고, 더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을 보였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VIT 타인이랑 VIT 스몰의 경우 시퀀셜 할 때가 더 우수했었는데, 이는 논문에서 해석하기로는 24레이어까지는 쉽게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VIT 라지의 경우에서는 패럴럴한 경우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를 해석하기로는 위스가 큰 비전 트랜스포머의 경우 패럴라이징 VIT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실험으로는 블록수에 따른 패럴라이징 프로세싱의 성능 영향 확인입니다. 실험 결과로는 초반에는 이제 시퀀셜이 조금 더 우수하다가 블록수가 점차 많아질수록, 즉 뎁스가 깊어질수록 패럴라이징 방식이 더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랑 비전 트랜스포머 스몰을 비교했을 때 위스가 클수록
패럴라이징 방식이 더욱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트워크가 깊어지고 모델의 캐퍼시티가 조금 더 클수록 옵티마이즈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한되는 패럴라이징 방식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스와 패럴라이징 프로세싱에 따른 피크 메모리 확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스몰과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를 이제 비슷한 수준의 파라미터랑 플롭스를 갖게끔 뎁스를 조정한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워킹 디멘셔널리티가 클수록, 즉 위스가 클수록 피크 메모리 유스지가 더 높고 정확도는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실험으로는 배치당 처리되는 샘플 양, 처리량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로는 작은 배치 사이즈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패럴라이징 VIT의 방식을 따랐을 때 처리량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큰 배치 사이즈의 경우 시퀀셜 할 때가 더 처리량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작은 배치 사이즈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패럴라이징 VIT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5개의 실험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한되는 패럴라이징 VIT는 조금 네트워크가 깊고 위스가 큰 그런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Fine Tuning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부분입니다. 네, 기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를 모두 파인 튜닝 해야만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논문의 저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높은 레졸루션을 갖는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경우 시간이나 메모리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과연 풀 파인 튜닝 대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하더라도 성능의 감소가 많이 발생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제 풀 파인 튜닝 대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 얻는 이점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파라미터 수도 감소하게 되고 레이턴시랑 메모리 차원에서도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그러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실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랑 이미지넷 버전 2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모델은 비전 트랜스포머 스몰,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라지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W, 그 다음에 SGD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험 결과 부분을 보면은 여기 어노테이션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풀 파인 튜닝을 의미하고, 여기 어텐션, 여기 적혀져 있는 부분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한 결과고, 여기 FFN 이 경우는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만 파인 튜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 파인 튜닝 했을 때는 풀 파인 튜닝 했을 때 대비 성능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는 풀 파인 튜닝 대비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으로는 앞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셋들, 더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스몰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데이터셋들이고, 스몰 데이터셋에서는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논문에서 해석하기로는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것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나머지 4개 데이터셋들 경우는 이제 라지 데이터셋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풀 파인 튜닝의 성능이 더 우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랑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파인 튜닝 했을 때가 더 성능이 높았으며, 특히 이 비전 트랜스포머 스몰 사이즈의 경우 이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랑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파인 튜닝 했을 때 격차 자체가 엄청 컸는데, 점차 이제 스몰에서 베이스 그리고 라지로 갈수록 그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랑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파인 튜닝 했을 때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가 일반적으로 어텐션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보다 2배 더 많기 때문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만을 파인 튜닝 했을 때가 더 우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점점 이게 위스를 늘려갈수록 어텐션 레이어의 캐퍼시티가 점점 커져가지고 점차 이러한 격차는 완화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패치 프리 프로세싱 with masked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패치 임베딩 과정은 단순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피처 맵을 얻은 다음에 이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프로젝션 레이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그게 조금 컨벤셔널하게 사용이 되어져 왔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제 인풋 이미지의 디멘션 감소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차원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차원 축소의 목적으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볼루션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미지의 피처 추출 및 이제 계산 효율성 증가입니다. 이제 더 다양한 크기가 크고 이제 대규모의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더 빠르게 인퍼런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 게 조금 컨벤셔널하게 사용이 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 프로젝션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 자체를 컨볼루셔널 스템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컨볼루셔널 스템스가 되게 컨벤셔널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컨볼루셔널 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의문점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가 생각했던 바로는 과연 그러한 컨볼루셔널 스템이 바닐라 트랜스포머에 적용 가능하게끔 되게 효율적이고 유연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그 패치 마스킹 전략을 취하고 있는 BEIT와 같은 그런 unsupervised, self-supervised learning 방식에 조금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던지면서 기존 컨볼루셔널 스템스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나 스테이빌리티를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가 의문점으로 제안한 이 두 가지 이러한 점들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였으며, 그래서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BEIT와 같은 패치 마스킹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고 바닐라 트랜스포머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구조인 하이럴러키컬 MLP, 줄여서 HMLP 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 HMLP를 제안하기에 앞서 어떠한 논문에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안되는 새로운 패치 임베딩 방식은 스윈 트랜스포머의 하이럴러키컬 그 구조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패치를 작은 패치 사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패치들을 멀징하면서 각 패치가 포함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그러한 계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서 다양한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제한되는 HMLP의 경우 그 스윈 트랜스포머의 하이럴러키컬 스트럭처와 유사하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점차적으로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로 레졸루션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는 패치 멀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으나 제한되는 HMLP에서는 조금 더 명백하게 패치 멀징을 하고 있는 과정은 코드를 기준으로 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HML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한되는 HMLP의 경우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를 조절해서 점차 레졸루션을 줄이면서 정보를 추출하고 있는데, 이를 논문에서는 패치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피셜 코드를 기준으로는 그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제한된 패치 머징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단순히 기존 그 컨볼루셔널 스템스 기반의 그 VIT 패치 임베딩 코드를 약간만 수정해서 HMLP를 구현한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컨볼루션에서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를 기준으로 점차 레졸루션을 감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패치 임베딩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스윙 트랜스포머의 그 하이어라키컬 스트럭처와 되게 유사한 점을 갖고 있고요. 이는 그 기존 리니어 프로젝션 스템이나 컨볼루셔널 스템과 그러한 방법들에 비해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 방법 대비 제한되는 HMLP가 더 적게 측정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HMLP의 장점으로 이제 패치 마스킹 전략을 채택하는 그러한 BEIT 모델들과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 적합한 패치 임베딩 방식이 될 수 있게끔 논문의 저자가 제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HMLP에서는 그 각 패치들이 리니어 레이어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포함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 기존 컨볼루셔널 스템스 방식에서 마스킹 패치들은 그 마스킹 패치들끼리 이제 뭐 컨볼루션 풀링하는 과정에서 마스킹된 패치에 의해 아티팩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독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팩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연스러운 패턴을 의미하며, 이는 그 기존 컨볼루셔널 스템스 과정에서는 그 마스킹한 패치가 오버래핑 되면서 주변 패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마스킹된 패치랑 마스킹 되지 않은 패치 사이의 경계에서 이러한 체크무늬 형식의 아티팩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HMLP 구조는 각 패치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티팩트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패치 마스킹 전략을 취하고 있는 BEIT와 같은 모델들에게 조금 적합한 패치 임베딩 전략이다 라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또 코드를 뜯어와 봤는데, 기존에 이제 컨볼루셔널 스템과 별로 다를 건 없지만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갤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HMLP 코드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 G+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델들은 그 300 에폭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 100 에폭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다른 스템으로는 요 초록색 리니어 스템하고 또 빨간색 컨볼루션 스템을 비교하고 있고, BIT로 그 파인 튜닝해서 그 마스크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결과 또한 여기 맨 오른쪽 컬럼의 오른쪽 컬럼에 이제 성능을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는 기존의 리니어 스템이랑 컨볼루션 스템보다 타번 어큐러시 감점에서 더 우수하게 나왔고, 특히 G+를 고려했을 때 그 G+가 높은 여기 리니어 비전 트랜스포머 B13보다도 여기 보시면 G+가 더 HMLP보다 더 높은데 오히려 HMLP가 더 높게 성능이 나온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IT로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 비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의미하는 것은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성능을 의미하고, 여기 Y축은 BIT로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을 의미합니다. 여기 Y축으로 이제 BIT로 파인 튜닝한 결과는 시드를 5번 반복해서 그 성능의 평균값으로 리포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애가 이제 컨볼루션 스템의 결과값인데, 이 경우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성능이 제일 높았는데, 이는 근데 G+가 제한하는 HMLP 대비 7.5% 더 높기 때문에 요거는 단점이기 때문에 요 HMLP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얘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성능과 언슈퍼바이즈드 성능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그
VIT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던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비전 트랜스포머의 레지듀얼 블록을 시퀀셜하게 처리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들끼리,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들끼리 패러럴하게 처리함으로써 연산과 피크 메모리를 줄이고 성능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위스랑 뎁스가 큰 경우 제한되는 패러럴 프로세싱 전략이 더욱 이점을 보이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고,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는 패럴라이징 VIT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큰 배치 사이즈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시퀀셜한 방식이 더 우수하게 성능이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이어 레졸루션을 가진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파인 튜닝을 할 때 기존 풀 파인 튜닝과 비교하였을 때 성능 감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이제 스몰 데이터셋의 경우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해도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였으나, 반대로 라지 데이터셋의 경우 어텐션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스를 증가시킬수록 그 어텐션 레이어의 캐파시티 또한 커져서 그러한 성능 격차는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존 패치 인베딩 방식에서 보다 바닐라 트랜스포머에 유연하게 접목이 가능하고 BEIT와 같은 패치 마스킹에 적합하게 독립적으로 패치들을 하이라키컬하게 처리하는 HMLP를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티베이션으로는 스윈 트랜스포머의 하이라키컬 스트럭처에서 영감을 받아서 각 패치들을 독립적으로 하이라키컬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고, 패치 마스킹을 진행하는 BEIT와 같이 마스킹하지 않은 패치가 마스킹된 패치의 영향을 받아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독립적으로 패치들을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완화하였고, 기존의 리니어 스템과 컨볼루셔널 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HMLP 구조에 대한 효과성을 실험적으로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POSR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